안녕하세요. 보타이맨입니다. 5월 11일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와 중국과의 무역 협정에 대한 제네바 협상에서 잠정적인 합의가 도출된 것으로 오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조 2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중국 측에 추가 관세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도 맞대응으로 추가 관세를 발표하여 양국 간에 관세 전쟁이 벌어졌던 것이 일단락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측 대표로는 재무부 장관인 스캇 베센트와 USTR 즉 미 무역 대표부의 제이미슨 그리어가 참석하여 중국 측과 아주 생산적인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트 소사를 통하여 수조 달러의 미국의 투자와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자화자찬을 하면서 이것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본 관세인 10%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품목별로 모든 관세가 조정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시장인 로스 바라카가 뉴저지의 민주당 소속인 라모니카 맥바이어 등의 3명의 의원을 데리고 MS-13 국내 테러 분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들레인 호를 방문한다고 억지를 부렸다가 결국은 국토안보부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몸을 밀치고 강제 접근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연방공무원 폭행 사건으로 지금 구금이 되었다가 주말에 풀려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들 민주당 의원들은 구금시설에 난입하는 정치쇼를 펼치기 위하여 이렇게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DHS에서는 발표하기에 어느 누구도 법위에 있지 않고 이들을 전부 하나하나 기소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구금되었다 풀려난 뉴욕시 시장은 뉴저지 주지사 출마를 목표로 지금 정치활동을 펼치고 있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높아짐에 따라 과연 뉴저지 주지사로 당선될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국토안보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들이 사전에 견학을 요청하였으면 우리가 들어주었을 것인데 견학을 요청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막무가내로 구금시설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연방법을 어겼으며 또한 연방공무원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법의 어느 누구도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이 국토안보부의 입장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제향군인의 시설 가운데 상당 부분을 앞으로 노숙자 제향군인들을 위하여 할애하여 노숙자 센터를 지을 것이라고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 UCLA 부근에 있는 제향군인 센터는 실제적으로 많은 부분을 UCLA 등등의 싼 값으로 렌트를 해주고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많은 제향군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내몰려서 홈리스가 많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거기 새로운 홈리스 센터를 짓게 됨에 따라 약 6,000명의 홈리스 제향군인들이 거주지를 얻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은 바이든 행정부 때 불체자 미국 정착 지원금을 전용하여 이 시설을 짓는다고 오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간에 바이든 행정부가 펼쳐왔던 아메리카 레스트 정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덕택에 아메리카 퍼스트로 지금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약 4억 달러에 해당하는 비행 궁전을 카타르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메인스트림 미디어와 민주당은 뇌물이라고 떠들고 있으나 어떤 뇌물을 공공연하게 4억 달러를 누가 주겠습니까? 이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부터 시작되는 중동 방문을 앞 카타르 왕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백악관은 이 새로운 비행 궁전을 개조하여 에어포스 1으로 개조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은퇴하고 나중에 수명을 다하는 순간 이 에어포스 1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박물관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이 4차에 걸쳐서 결국은 합의를 왔습니다. 오만의 중재로 오만에서 열린 이번 미국과 이란 간의 핵중재 협정을 성사시킨 오만은 상당히 중동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간에 미국은 이란에 대하여 압박을 해왔고 이란은 민수용의 우라늄 농축은 허가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양측의 조율을 결국 오만이 해내었다고 합니다. 한때 핵협정에서 탈퇴했던 이란이 65%의 우라늄 농축까지 올라갔던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이것은 평화를 위한 큰 발자국이 되겠습니다.
이 회담에 대하여 미국 관리들은 격려적인 회담이라고 하는 반면에 이란은 매우 어려운 회담이라고 표현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란의 입장에서는 민수용의 우라늄 농축은 허가가 되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미국은 어떤 형태의 우라늄 농축도 허가가 되지 않고, 또한 기존에 있는 모든 핵시설을 다 파괴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압박을 가함에 따라 이란이 결국은 굴복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번에 이 정도까지 양보한 것만 해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적인 압력 행사가 그만큼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만의 무스카트에서 약 3시간에 걸친 밀고 당기는 협상 끝에 일단락을 지었다고 발표가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세부 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의료보험 수가가 상당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특히 약값이 일반 서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행정명령을 서명함에 따라 약값이 약 30%부터 80%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습니다. 일기 말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값을 많이 내렸으나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다시 치솟은 것을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그 수준으로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지의 발표에 따르면 공무원 공용 크레딧 카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 한도가 10,000 내지 20,000 불을 쓰고 있는데, 도지가 약 50만 개에 해당하는 공용 크레딧 카드를 회수하거나 폐기시켰다고 오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쓰는 한도가 10,000불짜리부터 20,000불짜리로 되어 있는 이 50만 개를 대충 따지고 봐도 한 달에 약 50 내지 100억 달러가 이렇게 연방 공무원들이 낭비한 데 쓰여졌던 것입니다. 이들이 회수된 금액들을 대충 분석을 해보면 약 80%는 사용한 것이나 20%는 행방이 불명되므로 분명히 횡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기가 20%, 실제 쓴 것이 80%라는 뜻이죠. 그러나 50만 개나 되는 이 안 써도 되는 크레딧 카드를 썼던 이자들에 대한 징계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1년에 600억 내지 1200억을 이렇게 연방 공무원들이 흥청망청 쓰는 동안에 일반 서민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타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